이병철, 정주영 씨 이름이 한 편자도 안 나옵니다.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가 제일 크게 나오냐? 분신 자살한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있어요. 전태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반을 씁니다. 한 페이지 반. 사진도 몇 장씩 씁니다. 이병철, 정주영은, 이병철 선배는 글자가 세자죠. 정주영 선배는 글자가 세자 6자입니다. 그 6자가 안 나오는데 전태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 반. 근데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좌익도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 사실이에요. 노동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이 이병철, 정주영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죠. 교과서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10몇 개가 있는데 9장이 노동자, 농민들 뭐 시위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도시 빈민과 관계되는 사진이 9장. 거기도 기업인 사진이 없어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있느냐? 이 교과서를 읽어보면, 이 6개 교과서를 읽어보면 전체 느낌은 아마 학생들이 이런 인상을 가졌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있었다. 거기에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아주 악질이 있었다. 독재를 했다. 무자비한 탄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이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일성은 유일 사상 체제를 만들고, 그 근사들입니다. 무슨 철학 국가를 만들고, 유일 사상 체제를 만들고, 김정일이는 미국의 경제 공세에 대응을 해가지고, 핵도 개발해가지고, 아주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딱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가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과서를 누가 썼느냐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37명 중에 말이죠. 37명 중에 28명이 교사가 썼어요. 아니, 교과서를 어떻게 교사가 씁니까? 교수가 써요. 교과서는 교사가 쓸 수준의 그 책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교과서에는 확정된 사실을 집어넣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글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게 들어가요. 국사교과서, 특히 국사교과서. 그러니까 교사가 쓸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교수 중에서도 아주 정통 학문을 한 훌륭한 교수가 써야 될 책인데, 교사가, 근데 이 교사 중에, 교사가 37명 중에 28명 교사, 28명 중에 확인된 것만 9명이 정교조 교사예요. 정교조 교사. 그럼 정교조 교사가 한국사 교과서를 쓸 수 있느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교조 교사가 한국사 교과서를 써도 됩니까? 그럼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예컨대 교과부에 항의 전화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런 책을 그럼 교과부가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 정교조 교사가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물었을 때 왜 정교조 교사가 한국사 교과서를 쓰면 안 되느냐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논리상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정교조가 어떤 단체냐? 정교조가 어떤 단체냐? 정교조가 지금까지 하는 활동은 어떤 단체냐?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활동을 했다. 그럼 친북적인 건 왜 안 되느냐? 북한 정권을 편든다.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 정권을 편든다. 즉 북한이 핵실험한 것도 편들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편든다. 북한 사람을 편드는 게 아니다. 좌파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 좌파적인 것은 한국에서 허용되느냐? 좌우 대결이다. 그러니까 친북은 나쁘지만은 좌파는 괜찮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적인 것도 나쁩니다. 왜 나쁘냐? 좌파적이라는 말은 사회주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계급 갈등으로 본다. 역사 발전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우고 압박하는 독재자와 민중이 싸워가지고 역사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는 뭐냐?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요게 좌파적인 역사거든요. 좌파적인 역사.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 농민, 기업인, 국민 다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계층이 뭐 특별히 우대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건 계급 국가가 됩니다. 북한은 계급 독재 국가이고 플로레타리아트 노동자 농민이 독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는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어떻게 독재가 민주주의지? 왜냐?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독재를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대로 대기업을 미워하고 정주영, 이병철을 지워버리고 전태일, 노동자, 농민, 도시 비밀을 앞장세우는 겁니다. 한국 교과서가 좌파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정교조는 그런 이념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져 있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필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진을 참여합니다. 교수는 뭐냐? 교수는 그러면 이게 9명이 교수인데 9명의 교수는 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들이 이 9명의 교수도 평소 활동이 정교조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활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런 활동을 한 좌편향 활동을 한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좌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쓴 교과서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특히 이런 필자들이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래서 불온문서를 만들었느냐? 교과서가 아니라 불온문서입니다. 반역적 교과서예요. 반역적 교과서. 요 교과서로 배우면은 학생들이 반역적 행동을 하든지 또는 폐륜적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선배 세대를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미워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동정하고 종북 세력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교과서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줬어요. 이것은 노무현 김대중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작년에 이명박 정부를 교과부가 검증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제일 큰 거죠. 문제가. 이 국사 교과서에는 뭐가 담겨야 되느냐 하면 그 국가의 정통성이 담겨야 됩니다. 그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뭡니까?
대한민국만이 우리 2000년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국가다. 요겁니다. 합법국가고 정통국가예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집단이고 이단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민족사회 제껴놔야 돼요. 요게 한 교과서에 꼭 담아야 할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 정권이라고 불러야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 이 6개 교과서에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메모로 나눠드린 거 한 페이지짜리 간단 정리 30항목 요거 갖고 있습니까? 네. 요걸 앞으로 읽어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 100개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우고 끔찍스러운 사실이 뭐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해놓고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여기 있습니다. 정부라고 해요. 정부. 정부와 국가는 다르죠. 또 북한을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정부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정권이라고 부르죠. 북한 정부라고 부르는 사람 맞습니까? 그것은 빨갱이 아니면 북한 정부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정부, 북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수준의 동격의 집단으로 내려앉혔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 안 하는 게 친북 자유 세력들의 제1조입니다. 뭐를 인정하느냐? 대한민국도 북한도 정권이다. 정권. 한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지 않았다.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그때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니면은 이명박은 무슨 집단을 대표하는 사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사생활. 내가 성을 갈았거든요.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성을 가는 교과서예요. 대한민국 사생활을 만든 교과서예요. 이런 근사한 나라를 사생활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만든 게 이명박 정부가 통과시켜준.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정교조 교사가 이런 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폄하하고 북한을 편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죠. 막으려고 하면은 검찰이 야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딱 보여줍니다. 2010년 7월 교과부가 통과시켜줬다. 반역교육에 면허증을 줬어요. 이명박이가 반역교육에 면허증을 줬습니다. 이명박과 교육부 장관이 이것은 노무현 때 교과서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김대중 때는 국정교과서였는데 그것보다는 한 100배쯤 더 나빠졌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훨씬 전면적으로 나빠진 교과서를 이명박이가 우리의 젊은 세대가 배우는 교과서로 인정해줬다. 이것은 역사적 범죄입니다. 이건 탄핵감입니다. 탄핵감입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노무현 탄핵할 때 보면은 뭐 선거법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만 책임질 수가 있어요. 이거 교과부 장관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만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떤 국가는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역사관은 불법과 맞아야 돼요. 그 역사관은 진실과 맞아야 돼요. 그 역사관은 긍정적인 것이라 해야 합니다. 자기 민족을 욕하는 그런 교과서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 국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건전한 시민을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관을 어디에 담느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담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은 헌법에
원리가 적혀 있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교과서입니다. 국사 교과서.